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능장 실기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능장 실기시험은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답형 50점, 작업형 50점, 이렇게 해서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형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형 시험은 조립 및 측정입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인데 회로의 대부분을 브레드보드에 만드는데도 시간이 조금 빠듯합니다. 따라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디자인은 반드시 감독유연이 주어지는 플립플롭 종류와 상태도를 답안지에 작성 후 동기식 4비트 이미 순차 카운터를 설계하시오. 단 플립플롭의 전원은 5V를 사용하시오. 시험장에 가시면 두 장의 답안지를 나눠줄 겁니다. 그중 첫 번째 답안지에 사용하는 플립플롭을 동그라미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알려주던 상태도를 답안지에 있는 예시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플립플롭과 상태도는 감독관이 알려줄 겁니다. 카운터의 초기값 역시 이때 알려주니 잘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디자인에 회로를 설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플립플롭의 전원은 반드시 5V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회로에는 16V가 들어갑니다. 이 16V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PCB에만 들어가야 합니다. 나머지 회로에는 여기에 LM7805 3번에서 출력되는 5V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참한 브레드보드에 회로도의 PCB 부분을 제외한 회로를 구성하시오. 단 Q1은 LSB고 Q4가 MSB이며 또한 이니셜 단자는 스위치 1에 의해 초기값이 동작되게 연결하여야 하며 클럭 단자는 플립플롭의 클럭 단자에 연결하시오. 카운터 설계 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플립플롭 출력이 Q1, Q2, Q3, Q4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 있는 이니셜 단자는 스위치 1에 의해 초기값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플립플롭에 그림과 같이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회로는 예시입니다. 카운터를 특정 값으로 초기화시키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NE555에서 출력되는 발진파형은 플립플롭의 클럭 단자에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7세그먼트의 배치는 회로도와 같이 U5를 좌측, U6를 우측에 배치하시오. U5가 10자리, U6가 1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수의 자릿수 배열처럼 U5가 왼쪽, U6가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7세그먼트의 코먼 단자의 연결은 3번 핀, 8번 핀 각각 연결하거나 모두 연결하시오. FND는 보시는 것처럼 3번과 8번에 두 개의 코먼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사용하거나 둘 다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회로도의 0.1 마이크로페럿 안정화 커패시터는 최대한 IC 전원부에 연결하시오. 여기에 있는 이 커패시터들을 안정화 커패시터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커패시터의 한쪽 단자를 IC의 전원 즉 VCC에 이렇게 연결하고 나머지 단자를 그라운드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리플 성분이 이 커패시터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IC를 안정되게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회로도의 PCB 부분을 참고하여 지급된 PCB 보드를 납땜하시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지급된 PCB에 부품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TP2와 그라운드에는 TP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TP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TP입니다.
TP는 어떤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측정하기 편하게 달아주는 일종의 단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B에 TP를 이렇게 장착하고 여기에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와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에 달려있는 악어 클립을 물려주시면 됩니다. 4. VCC는 16V, VEE는 마이너스 16V를 인가하시오. 전원 공급기를 이렇게 결선하고 여기를 VCC, 여기를 VEE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 두 전원이 바뀌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둘이 바뀌게 되면 IC가 타버립니다. 그러니 이 두 전원을 회로에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VCC는 PCB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LM7805에도 연결이 됩니다. 조립이 완성되면 전원을 공급한 후 다음과 같이 조정하시오. 1번 MCP6004 IC핀 번호 3번, 5번, 10번, 12번의 Q1, Q4 대신 5V를 인가한 상태에서 V2를 조절하여 TP2가 15V가 되도록 하시오. 2번 VR2 조절이 완료되면 MCP6004 IC핀을 다시 회로도에 맞게 연결하시오. 3번 VR1을 조절하여 TP1의 주파수가 2Hz가 되도록 조정하시오. 회로가 완성되면 여기에 5V를 연결하고 TP2가 15V가 될 수 있도록 VR2를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PCB에 따라서 15V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최고값이 14.5V가 나왔는데 감독관에게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정도면은 허용 오차 범위 안에 포함되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허용 오차 범위는 최종 기준이라서 말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오차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니 정확히 15V가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면 그냥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TP2의 조정이 끝나면은 잊지 마시고 플립 출력을 다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VR1을 조정하여 발진 회로의 출력 TP1을 2Hz로 조정을 해주세요. 자, 위 조정이 완료되면 TP1, TP2의 파형 및 7세그먼트 출력 값을 측정하여 반드시 감독위원회 확인을 받고 답안지에 기록하시오. 단 오작시 TP1은 미채점입니다. FND 출력과 TP2의 출력을 감독관에게 확인받고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 TP2의 파형 작성 시 각 카운터 지점 전압을 반드시 작성하시오. TP2의 파형 작성 후 각 카운터 지점에 이렇게 전압값을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카운터 지점의 전압값은 카운터 출력값과 같습니다. IC의 전원핀은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여 반드시 인가하시오. 부품의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셔서 IC의 VCC와 GND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플러그를 꽂아야 전자제품이 동작하듯이 IC도 VCC와 GND를 연결해야 동작합니다. 이때 TL082를 제외한 나머지 IC들은 전부 5V가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설계 시 주어진 지급재료만 사용하시오. 위와 같이 동작되지 않을 시는 회로를 수정하여 정상 동작되게 하여야 하며 이는 수험자의 회로 분석 능력 및 디버깅 능력 평가를 위한 정상적인 시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번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연필류 빨간색, 파란색 등의 필기구 등을 사용하여 작성할 경우 0점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정색 펜을 꼭 지참해 주세요. 2번 답안 정정 시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두 줄 긋고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테이프로 답안 정정이 가능하니 수정 테이프도 지참해 주세요. 3번 회로 조립 시 오배선과 미배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4번 브레드보드의 배선은 최대한 보드에 밀착해서 직각 배선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46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배선에서 3점 정도 감점을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또 1점이 감점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딱히 설명할 게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지급재료 및 지참 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재료에 대해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LM780은 반드시 방열판을 장착하여야 합니다. 회로에 16V가 들어가기 때문에 LM780에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LM780에 방열판을 달아주셔야 되는데 방열판을 달아도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방열판도 함께 뜨거워집니다. 화상에 주의하시고 회로의 동작을 확인할 때만 전원을 넣어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원을 반드시 차단해주세요. 그리고 PCB에 사용되는 SND 저항과 카패시터에는 이렇게 1005, 1608이라는 숫자가 적어져 있는데 이 숫자는 부품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앞에 두 자리는 가로, 뒤에 두 자리는 세로의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1005는 가로가 1.0mm 그리고 세로가 0.5mm입니다. 그리고 1608은 가로가 1.6mm 세로가 0.8mm입니다. 부품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취급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손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핀셋을 이용해서 부품을 잡으셔야 합니다. 7핀 커넥터는 PCB에 장착하는데 이렇게 장착하셔야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커넥터를 장착하는 부분인데 커넥터는 PCB의 바텀 부분에 장착해야 합니다. 장착하실 때는 짧은 핀을 PCB에 넣어서 장착해 주셔야 합니다. 지급 재료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참 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급 재료는 공단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지참 재료는 수험자가 준비해야 되는 재료입니다. 브레드보드는 2000월 이상이 되는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선줄 역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 아래에 보면은 배선줄은 브레드보드용으로 특정 길이마다 잘라서 지참이 가능합니다. 아두이노용 점퍼선은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두이노용 점퍼선입니다. 이 점퍼선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오실로스코프와 파워 서플라이는 자유지참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사용하셨던 걸 가지고 오셔도 되고 시험장에 있는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멀티미터는 기본 장비라서 대부분 자기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십니다. 그리고 디퍼, 스트리퍼, 드라이버 등은 자유지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공구니까 지참을 해주시고 납땜기 및 관련 장비는 필수 지참입니다. 납땜기 및 관련 장비는 인두기와 인두 받침대 그리고 인두기, 팁을 닦을 스펀지나 철수 세미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꼭 지참을 해주시고 여기 납땜용 확대경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건 일종의 돋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납땜용 확대경입니다. 이건 PCB에 칩 저항이나 콘덴서를 장착한 후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꼭 지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참 재료 목록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 부분의 회로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